코로나19와 관련해 혼란을 부추기는 가짜뉴스, 진위 판단이 어려운 정보들 걸러보는 순서입니다. 팩트체크, 임주현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임 기자. 주말 사이에 이런 글이 많이 떠돌았습니다. 코로나 2차 파동을 우려하는 내용인데 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연세대학교 약학대학 학장인 한균희 교수팀이 밝힌 내용으로 퍼진 글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탈리아에서 번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우리보다 감염력이 4배나 되는 악성으로 변형됐다. 그래서 의학계에선 코로나 2차 파동을 우려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대처를 잘 해도 그 변이된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되면 2차 파동을 겪을 수 있다. 뭐 그런 우려인 거죠. 그러니까 2차 파동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그런지 주말 동안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의 빠른 속도로 아주 광범위하게 퍼진 내용입니다. 지금도 그렇고요. 예. 사실 저도 이거 받았거든요. 예, 저 좀 궁금했는데. 자, 이 이탈리아에서 감염자와 사망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이 주장이 사실입니까? 어떻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 주장의 근거는 없습니다. 없고, 예. 그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 가능성은 있는데 이게 이제 유행 속도나 치명률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 이런 게 이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판단이고요. 예. 이런 주장이 나오게 된 배경으로 얼마 전 중국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진이 총 100여 개의 코로나19 유전체를 분석했더니 신종 코로나의 변형된 형태인 S형과 L형이 나오더라. S형은 기존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하지만 L형이 전염력이 훨씬 강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그래서 초기 우한 지역에 퍼졌던 게 바로 이 L형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이 연구가 공신력이 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부 학자들이 중국 연구진이 L형의 발병이 더 많다는 점만으로 L형이 더 공격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건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논문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거든요. 또 바이러스가 돌연 변이를 일으키면 무조건 그럼 독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냐? 또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003년 사스가 퍼졌을 때도 돌연 변이를 일으켜서 감염력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긴 했었는데 이게 갈수록 사람 간 전파가 안 되는 쪽으로 변이가 되면서 결국 소멸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지금 이탈리아에서 번지고 있는 이 코로나19의 정체가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특히 그 변이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근거가 없는 주장이죠. 다만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기본적으로 변이는 잘 되는 종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형태로 변이하게 될지는 알 수가 없고 또 그 변이 상태에 따라서 방역 대책의 변수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는 해요. 그래서 질병관리본부도 변이 패턴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탈리아에서 돌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4배 더 독하다 이런 거는 이제 근거가 없는 얘기고요. 하지만 앞으로 이제 변이할 가능성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예, 변이할 가능성은 있는데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의 급격한 상황의 악화 이유는 좀 어디에 찾아봐야겠습니까? 감염병 전문가들과 해외 주요 언론들이 계속 분석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변이보다는 노령 인구가 많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 감염병 교수인 마시모 갈리 교수가 영국 가디언지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본에 이어서 세계 2위의 초고령 사회거든요, 이탈리아가. 그래서 바로 그런 점들이 확진자가 커진 요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특히 바이러스가 치명적으로 변이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거 그냥 소문이다, 근거가 없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또 이 밖에 이탈리아 정부의 뒷북 대응, 또 꼼꼼하지 않은 방역 정책이라던가 국민의 안전불감증, 또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양벌에 뽀뽀를 하는 인사법 등이 좀 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 사태를 키운 요인들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 분석 가운데 바이러스 변이에 대한 내용은 아직 없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 되겠네요. 네. 자, 근데 이제 유포글을 저도 봤는데 이 교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균희 교수라고 나오는데 실제 어떻습니까? 이분께서 이런 유포된 주장을 한 건 맞습니까? 어떤가요?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일단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본인의 입장을 직접 듣진 못했는데요.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렸지만 그 연세대학교 홍보팀 관계자는 이것에 대해서 한 교수가 사석에서 코로나19 관련 그 연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다. 근데 변종 바이러스에 대해서 언급을 하거나 또 유포글에 나온 것처럼 2차 파동이라는 이런 말은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유되는 과정에서 좀 살이 좀 많이 붙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관련 전문가나 또 이 대학 교수의 이름이 실명이 들어간 글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네, 지난달 말에 이제 춘해보건대학교 김희진 총장의 명의로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법이라는 글이 또 한창 퍼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 사실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이 외에도 여러 전문가를 사칭한 정보들은 많이 있거든요. 이거를 추측을 해보면 아무래도 유포글의 신뢰도나 파급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을 쓰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아무튼 이런 내용들을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지금 해오는 것처럼 그대로 개인 위생이나 이런 것들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잘못된 정보, 악성 루머는 저희가 또 계속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